안녕하세요. 충남 부여에서 모든 산백도로 번식 전문 농장을 하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강의 요청을 했던 내용은 돼지는 여기서 저보다 훨씬 잘 기르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강의 요청했던 부분은 아마 저희가 2017년 11월 8일 날 돈사가 화재가 났고 그 이후에 새로 신 돈사를 지어서 지금 이제 돼지를 넣고 3년 5개월이 됐는데 3년 5개월 동안 악취 없이 악취 없이 돼지를 기르고 또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돼지를 그래도 여러 가지 실패는 했지만 무난하게 연착륙해서 경영을 정상화한 사례를 좀 발표해 주셨다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2년째, 22년째 돼지를 하고 있는데, 양분을 직접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4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돼지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돼지하는 사람 중에서 5% 안에 행복하게 돼지를 기르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 만큼 행복하게 돼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정말 냄새 걱정 없이 돼지를 기르고 분뇨 처리 걱정 없이 돼지를 기르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좋더라고요. 특히 돈사 시설을 할 때 시설 건축하면서 이제 업자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다 많이 부딪히고 공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돼지가 들어가고 돼지가 잘 크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건 시간이 40분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악취 없이 돼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드웨어를 준비했나 하는 설계하고 시공할 때 제가 이제 점검했던 사항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돈사를 지으면서 새롭게 적용했던 게 뭐냐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는 않고 앞으로도 인증받을 생각도 전혀 없는데 어쨌든 좀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테면 후보돈 군사 시스템, 임신돈 군사 시스템 적용했고요. 분만사 이 복지분만틀 그렇게 준비했고 자동사 액상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고 시행착오가 겪었던 것. 새로 돈사를 지으면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농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했던 거를 농장에 적용됐던 바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신돈사입니다. 모든 280도 규모고요. 3주간 그룹 관리를 하고요. 3주간 관리하면 7그룹 해서 3주간 시스템으로 4주 포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재 전에도 그룹 3주간 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4주 포유가 아니고 3주 포유 또는 3.5주 포유 이렇게 하다가 신돈사를 하면서 4주 포유하자 이렇게 했고요. 생산 프로세스는 유전자는 다비육종 고능력종이 아닌지 좀 확신은 안 쓰지만 어쨌든 다비육종으로 종돈이 통일되어 있고요. 사료는 도드람 조합으로 통일되어 있고 액비순환돈사하고 정화방류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도드람 양돈연수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독립을 해서 2003년도에 홍성의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번식 전문 농장을 시작했고요. 2017년 11월 8일에 화재가 나서
2018년 9월에 재건축 허가가 나서 10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그 화재 나고 인허가하고 민원 문제 해서 군청 환경과 도시건축과에서 계속 싸우고 뭐 이러면서 10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19년 6월까지 공사를 해서 6월에 대지를 입식했습니다. 요거는 농장 처음 인수할 당시고요. 여기 이제 화재 났을 때인데, 화재 원인은 자동차 환기팬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서 합선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화재가 났더라고요. 뭐 재건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건축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마을에서 이제 많은 대부분도 아니고 한 분의 민원이 걸리니까 그분 한 분 때문에 계속 건축과나 환경과에서 계속 시동을 걸어서 결국은 다른 시군의 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도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할 때 제가 가장 했던 건 우선 내가 좀 행복하게 되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악취 없는 농장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악취 없는 농장 만들고 질병은 최대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장 만들고 동물복지에 대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농장 전체를 이제 턴키 방식으로 했는데 조건부로 했습니다. 나는 악취 없는 농장 만들 거니까 이거 확인해 줘. 하니까 뭐 만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취 최소화 문제는 우선 중앙집중 배기해서 배기를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액비순환돈사를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액비가 돈사 내부에 사각지대 없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중앙집중배기에서 나온 배기를 악취 탈취탑을 통해서 탈취해서 가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문제에서는 동선 분리하고 차단 방해하고 내부에 그 액비순환돈사 할 때 분만사, 자동사, 임신사 전부 다 슬러리 피트 내부를 전부 다 독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피트 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동물복지에 대한 준비는 후보돈사는 군사하고 스톨 준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임신도는 군사 시스템이고 분만사에 이제 복지분만 들어갔고 자동사 액상사료 시스템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쪽에 이제 마을이 한 200m 떨어진 데 마을이 있는데 저희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교배방, 후보사 5개 돈사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하나로 다 통일해가지고 610평인데 만들고 여기에 이제 언덕도 좀 하고 창구도 이렇게 마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피트 배기하고 채널 환기 설계입니다. 외부에서 쿨링 패드를 통해서 이쪽 양쪽 끝에 이제 쿨링 패드가 있는데 쿨링 패드를 통해서 지하 채널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 채널에서 중앙복도 여기가 이제 중앙복도고요. 중앙복도로 공기가 입기창을 통해서 각 돈방 요 배지 안으로 들어가서 메저링 팬을 통해서 이쪽 중앙 집중 배기 팬을 통해서 나가고 나간 공기는 탈취탑을 통해서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 저긴데요. 여기가 이제 교배 스톨, 임신 초기 스톨, 교배 스톨 44개, 임신 스톨, 초기 스톨 44개,
가운데 이제 군사방이 6개 있는데, 요 가운데 웅돈방 하나 양쪽에서 4마리씩 교배 대기돈을 넣어서 직접 그 발정 체크하고 발정 동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임신사는 여기서 이제 임신 초기에서 임신 진단을 1차, 2차 임신 진단을 하면 2차까지 임신 진단이 확인되면 그거를 군사방으로 가게 돼 있는데, 군사방은 제가 그 면적을 보니까 두당 3.2제곱미터씩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그룹이 36복씩 분만하거든요. 그러니까 36복 하는데, 여기가 그 군사방은 7.8m에 14.6m에서 두당 3.2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만사나 자돈사, 후보사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교배스톨, 군사방 빼놓고는 전부 다 5.6m, 14.6m 전부 다 그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돼서 분만사도 저희가 이제 한 배지에 12개씩 해가지고 한 그룹이 36개가 분만하고, 이쪽이 이제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한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자돈사로 넘어오면 이쪽 자돈사 한 그룹이 이유자돈 해서 400두 능력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자돈사 세 그룹이고, 후보돈 군사 시스템으로 훈련하고 건너와서 이제 스톨에서 다시 훈련하고, 여기서 이제 그 교배 전까지. 여기는 이제 탈취탑 모습인데요. 탈취탑은 제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를 운영을 해봤는데, 악취 탈취의 느낌상으로는 한 70%, 80%는 액비순환돈사에서 악취가 잡아지고, 나머지 한 20-30% 되는 악취를 여기 탈취탑에서 잡게 되는데, 저희가 그 황화수소하고 아모니아 가스 측정을 이제 가끔 해보는데, 황화수소는 돈사 내부도 0 상태로 나오고요. 아모니아 가스는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ppm 정도 나오고, 분만사는 1ppm 전후로 나오고요. 자돈사는 12pp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악취 탈취탑을 통해서 잡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악취 탈취탑 구조는 물과 그 플라스틱 벌집 구조망 스크라바라고 하던데, 그걸로 해서 24시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액비순환돈사인데, 액비순환돈사의 핵심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냄새 악취를 잡는 거의 핵심은 액비순환돈사고, 액비순환돈사의 핵심은 좋은 액비를 만들어내는 건데, 좋은 액비를 만들 때에서 지속적으로 이 원수조에서 나오는, 원수조에서 폭기조로 들어가는 그 원수가 일정한 정도의 그 미생물의 먹이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벨트 프레스나 가압부상주를 가지고 분을 처리해주고, 그게 이제 폭기조를 통해서 액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활성화된 액비가 돈사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돈사로 흘러가는 마지막 단계고요. 여기는 각 돈사 그 배지 밑으로 이제 한 배지씩 들어가는 분배조고요. 여기가 이제 자돈사 슬러리 피트 내부 모습인데, 이쪽까지 한쪽 끝에서 액비가 흘러나오고, 이쪽 끝에서 댐을 통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설계할 때 댐을 스테인레스 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구멍이 나게 있는데, 나중에는 다 막고 3개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걸려서 사각지대가 좀 생기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간 게, 이 건너편 쪽에서는 150mm PVC 관으로 그 원수 탱크로 흘러가는데,
겨울철에 원수탱크로부터 거꾸로 들어오는 가스나 차가운 바람이 돼지한테 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여기를 이제 PVC 엘보 2개를 써서 U자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넘쳐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원수로부터 가스나 찬바람이 돼지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악취 최소화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모험을 했던 건 뭐냐면, 여기는 보통 그 유럽 체납 환기의 방식은 이 중앙 통로가 아니라 돼지가 움직이는 그 복도도에서 담을 타서 돼지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지한테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농장을 제가 한 두세 군데 가면서 유럽식 환기, 그 채널 환기 괜찮구나, 그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그 채널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뭐 계속 공기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습기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 자리가 이제 돼지가 움직이는 자리다 보니까 똥도 싸고, 그리고 이제 수세하고 그런 것들이 벽이나 이런 거에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서 악취 문제하고 나중에 바이러스 문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중앙 통로에서 올라온 공기가 이 입기창을 통해서 돈사 안으로 들어가고, 돈사에서 메저링 펜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공기에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이게 잘 안 크거나 돼지 폐사율이 높거나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되면 그 입기 덕트를 넣더라도 좀 냄새 없이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돈사 전체 평면도고요. 그래서 그 사료차나 출하차 기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 직원들 동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하고 외부의 그 사람들의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1.2m 높이를 두고 했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복지 분만틀이고요. 요거는 임신 초기 교배사하고 임신 초기사, 교배 스톨 44개, 임신 초기 스톨 44개 해가지고 이제 44개씩 교배를 해서, 여기서 이제 30일령 전후로 해서 1차 임신진단, 2차 임신진단을 통해서 확인된 모돈들이 군사 스톨로 갑니다. 군사 스톨로 가서 여기에서 분만 일주일 전까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요게 이제 임신사 군사방 내에 환돈을 격리하기 위한 이 스톨을 놨는데, 처음에는 요거를 넣지 않고 그냥 했었는데, 요거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톨 2개를 따로 넣어서 다리 아픈 놈들을 따로 이제 격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동인농장 생산 성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엊그저께 9월까지 했는데, 자돈 출하두 수는 6,400두 정도, 분만율이 93.3%, 총산이 15.6두, 이유가 12.8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했는데, 좀 나쁘진 않지만 평범한 농장에서 이렇게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저기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575두가 분만했고요.
올해는 이제 10월 20일 분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올해 자돈 출하할 때까지는 다 좀 결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9도가 분만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총사는 여기 이제 올해 PSI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는 일산하고 이산하고 그 해서 아니다 이게 다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차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올해는 일산차가 14도, 이산차가 15.3도였는데 작년에는 일산차가 13.8도, 이산차가 12.8도. 그러니까 일산차 증후군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올해는 극복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일산차 데모돈을 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보돈 관리고요. 후보돈 관리를 가장 우리가 고능력 정돈을 가지고 아직 15도 총산 15도를 못 만들고 있는 농장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농장도 아니 이렇게 좀 좋은 호텔 같은 시설에 좋은 그 직원들이 있는데 15도 좋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 15도를 우리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우선 후보돈 관리를 정말 한번 좀 원칙대로 해보자.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거 하나 했고요. 그래서 등지방 측정하고 체중 측정하고 교배 일령에 대한 저기를 우리 농장에 후보돈이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쫙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체중, 등지방, 교배 일령, 총산,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산차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삼정한 관리하니까 총 14마리의 후보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7마리는 231령에 교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마리는 3주 뒤에, 그러니까 251령 전후로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체중 재고, 등지방 측정하고 이러면 돼지가 움직일 때마다 하니까 3주에 한 번씩 이제 후보돈은 등지방, 체중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배하기 18일 전에는 교배 스톨 후보사에 있는 교배 스톨 7마리를 그쪽에 넣고 거기에서 강정사양하고 그 다음에 버바제스트 먹여서 18일 동안 먹여서 교배하기 일주일 전에 교배사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이유모돈들하고 함께 교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료 프로그램, 후보돈 사료 프로그램이고요. 초창기에는 사료를 좀 일당 증치량도 많이 하고 사료도 좀 많이 줬었는데 좀 700g 넘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줄였습니다. 2.2g, 2.6g, 한 2.4g. 교배 18일 전에는 도단 먹이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농장 들어오면 후보돈 체중하고 등지방, 초교배 일령, 총산 이걸 쭉 기록해서 거기 이산까지 갔을 때의 기록을 쭉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건 이제 그룹별로 몇 두가 교배 들어갔는지 며칠령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본 거고요. 요거는 후보돈 이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후보돈 관리하면서 정말 아주 뼈저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농장의 번식 성적이 좋아지면서 자돈사가 부족하니까 후보돈 군사방을
군사방 이거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는 군사방을 반대쪽에 이제 스톨사하고 스톨 앞쪽에 이제 환돈방으로 쓰던 거기로 이제 옮기고 군사방을 자존사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존사로 개조하는 한 달 보름 2달 정도 얘는 그 사이에 있던 후보들은 전혀 웅돈 접촉을 못하고 그 교배가 들어갔는데 그 교배 들어간 것들이 정말 산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총산 10.5두, 뭐 11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도드람 수의사 와가지고 사장님 왜 후보돈 웅돈산에 안 해서요? 아니 그거 하나마나 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차피 저기 버바제스트 먹이고 18일 동안 먹이면 발정 잘 오는데 아 사장님 그 저기 성성숙이 안 되면 문제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분만할 때 보니까 아주 너무 형편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군사방 했던 걸 요렇게 좀 개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보던 교배 스토리고 요쪽이 이제 군사방인데 통로 앞에 요 칸을 막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웅돈순회 해서 그 성성죽을 동기화시키는 그렇게 변했더니 예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 성성죽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슴을 안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발정 하루에 한 번씩 웅돈순회해서 그 발정 동기화하고 이런 놈들이 이제 한 3그룹 정도 분만했는데 그 놈들은 평균 15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일산지하 때. 교배 임신사 관리고요.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교배 스톨에서 웅돈을 꺼내서 웅돈방 놓고 양쪽에 이제 4마리씩 넣어서 이제 발정을 동기화하고 발정 확인하고 있고요.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은 거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초산돈, 경산 2산차, 3산차, 미디엄, 라지, 슬림 이런 식으로 백신 프로그램은 수의사가 해주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우리 여기 계신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4산차 100 내복이면 아주 의미가 없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저희 농장에서. 근데 총산은 16, 17, 17 이렇게 높은데 사산체가 유난히 분만율이 83% 뚝 떨어진 이게 어떤 그 경향성이 있는지 몰라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점식사하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분만사 관리는 분만 3주에 한 번씩 분만하니까 분만 목요일 날은 점심을 외부에서 시켜서 점심을 현장 사무실에서 먹고 하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간호분만에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산돈 데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산 조치는 생리시험소하고 손을 집어넣은 모두는 프로실린 해서 자궁 세척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만 끝나면 멜록시캅하고 린스마이신하고 탄피론 섞어서 주사를 하고 있는데 산용열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백신 프로그램이었고요. 자돈사는 이제 액상사료 시스템을 하는데 각 밥통에 하나씩 원하는 사료를 액상으로 갖다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ICT나 자동화 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노동력을 줄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동력을 줄이고 그리고 생산도 높인다. 이런 걸로 보면 자동 액상 사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신동 군사 시스템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복지분만틀도 너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자동 액상 사료 시스템은 저는 뭐 아주 노동력적 절감되고 사료 효율도 좋아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사 사료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10일 되면 입질 사료로 그 대용류하고 이오크롬브를 액상으로 설탕하고 미생물하고 섞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1호 사료를 안 먹입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2호 사료로도 충분 잘 커서 그냥 2호 사료하고 3호 사료를 가지고 71년까지 길러서 그쪽에서 이제 양돈사랑으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후 체중이 8kg 넘어가는 놈들은 그냥 25일에서 35일까지 2호 사료 먹이고 35일부터 50일까지 2호하고 3호를 이제 프로테지로 변환해서 먹이고 있고요. 허약돈들은 2호 사료를 좀 더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후보돈 웅도순의 체발정 체크하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하 채널하고 쿨링 패드만 가지고 저희가 2년을 했었는데 작년 3월 달에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습하고 이런 거에서 쿨링 패드만 가지고 지하 채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임신동 군사 시스템하고 복지분만틀은 여기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복지분만틀 농장은 부경양돈조합의 최진목 사장님 농장에 저하고 농장장이 가서 저는 이제 하루 교육받고 농장장은 거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복지분만틀 이제 실습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임신동 군사 시스템은 오후에 해는 그 로즈팜의 사장님, 그 사장님 농장이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루 교육받고 농장장이 2주 정도 거기서 하고 와서 했는데 농장장이 이제 먼저 이 복지분만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복지분만틀 너무 좋아요. 이 집 있는 동안 아사 압사가 한 마리밖에 안 났다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복지분만틀을 했는데 저희는 복지분만틀에 실패했어요. 지금은 복지분만틀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안 열어놔요. 그리고 임신동 군사 시스템은 거긴 갔다 와가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 저희 군사 시스템 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거기 이 로즈팜 사장님도 후보돈, 그 다음에 거기서 오히려 좀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피난 칸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경 많이 썼고, 그랬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민동 군사 시스템은 아까 봤듯이 분만율 93%고 총사인 15.5두니까 성공적으로 했고요. 복지분만틀은 처음에는 일주일 분만하고 일주일에 분을 열어놓고 했는데 압사가 막 나고 아닌가? 10일 뒤에 열어놓고 했는데도 아사 나고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닫아놨다가 다시 부경양돈 최진목 사장님한테 전화를 우리 이러는데 왜 도대체 어떤 문제냐니까 그래요? 우리는 미생물을 하나 먹였는데 미생물 한번 먹여보시라고 사장님 보내주셨어요. 그거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복지분만틀은 저희는 실패입니다.
어제 그 제가 오면서 한번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근데 거기 지금 11.8도를 이유하는데 뭐 전혀 다 열어놓고 잘 쓰신다고는 그러는데 저희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용열은 그 다음에 인공수정 여기 교배 타이밍 혼란됐던 부분에 대한 요 말씀으로 제가 저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드람 조합원 혹시 계세요? 혹시 도드람 부경양론 조합 계시나요? 조합원? 도드람 조합에서 저는 이제 100% 도드람 뭐 정액 사료 뭐 이걸 쓰는데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우리 그 조합원 농장 중에서 교배만 하면 인공수정만 하고 한 30분 뒤에 돌아서면 그 피농, 혈농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 혈농을 잡느라고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이거 신부주의기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신부주의기 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궁세척 시작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정액에 그 알부민이 자궁에 어떤 자극인다는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피농이 나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2월 달부터 저희 농장은 몇몇 농장은 알부민 뺀 그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6월, 7월 이때부터 나옵니다. 일단 결과는 알부민 뺀 정액을 교배하고 그부터는 진짜 아주 극적으로 혈농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개구리 막 울 때 논두덕 지나가면 개구리 소리가 딱 멈추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혈농이 없었어요. 그렇게 없어지더니 걔네들이 분만할 때 산자수가 뭐 이렇게 탁 튀어나가고 이것도 좀 그 전에 혈농 나왔는데 임신이라도 되고 이랬던 놈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분만율이나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정액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좀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용열은 뭐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좀 요 문제가 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30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욕심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농장 만들어 좀 저도 마을도 우리 직원들도 행복한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고 사실 많이 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대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